안녕하세요. 차크 라캉은 20세기 정신분석학의 중요한 인물로 그의 이론은 심리학, 철학, 문학 비평 등 여러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핵심 개념들, 특히 무의식과 언어의 관계, 거울 단계, 그리고 상징적 질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라캉의 이론은 매우 복잡하고 독창적이지만 여러분이 이 강의를 통해 그의 사상의 본질을 이해하고 현대 심리학 및 철학에서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크 라캉은 1901년 4월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정신분석학자로 그는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고 파리 대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정신분석학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는 프로이트의 이론을 깊이 연구하게 되었고 1930년대 초반에 정신분석학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차크 라캉은 1981년 9월 9일 파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의 생애 동안 그는 정신분석학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의 작업은 사후에도 정신분석학과 철학적 논의의 중심에 남아 있습니다. 라캉 사상의 탄생 배경. 라캉의 사상은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 꿈, 억압과 같은 개념을 통해 심리적 문제를 분석했습니다. 라캉은 이러한 프로이트의 개념을 현대적인 시각에서 재구성하고 확장하였습니다. 라캉은 1930년대에 프랑스 정신분석학회에 가입하며 정신분석학에 본격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프로이트의 이론을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적 맥락에 맞게 해석하려 했습니다. 20세기 중반 프랑스에서는 구조주의와 포스트 구조주의가 중요한 사조로 떠올랐습니다. 구조주의는 언어와 사회 구조를 분석하며 인간 행동을 이해하려 했고, 포스트 구조주의는 이러한 분석을 넘어 인간의 주체성과 담론의 복잡성을 탐구했습니다. 라캉은 이러한 철학적 흐름을 그의 이론에 통합하여 상징적 질서와 같은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라캉은 언어 철학의 발전, 특히 롤랑 바르트와 미셀 푸코의 작업에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언어가 인간 사고와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 이들, 철학자들은 라캉의 언어와 무의식에 대한 이해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유럽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전후의 사회적 혼란과 변화는 개인의 심리적 상태와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는 데 새로운 시각을 필요로 했습니다. 라캉은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인간의 자아와 무의식을 탐구하였습니다. 20세기 중반 프랑스 사회는 급격한 변화와 현대화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개인의 정체성과 자아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고, 라캉은 이를 반영하여 그의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라캉은 파리 대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의 의학적 배경은 정신분석학의 생물학적, 의학적 측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라캉은 초기 연구에서 프로이트의 이론을 깊이 탐구하며 자신의 독창적인 이론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의식, 자아, 언어의 관계를 새롭게 해석하고 이를 통해 정신분석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차크 라캉의 사상은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프랑스의 구조주의와 포스트 구조주의, 20세기 중반 사회적 변화와 그의 개인적 경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탄생했습니다. 그의 이론은 이러한 다양한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의 자아, 무의식, 언어를 깊이 탐구하며 발전하였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의 사상의 강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의식과 언어의 관계. 1. 언어의 구조와 무의식. 라캉은 무의식을 언어의 구조를 따르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무의식이 단순히 감정이나 기억의 집합체가 아니라 언어적 패턴과 규칙에 따라 조직된다는 뜻입니다. 라캉은 무의식은 언어와 같다는 주장을 통해 무의식의 작용이 언어의 법칙을 따르는 구조적 특성을 지닌다고 설명했습니다. 언어의 기호, 언어는 기호와 의미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캉은 무의식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무의식 속의 생각이나 욕망도 기호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호들은 특정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꿈과 증상. 라캉은 꿈과 증상들이 무의식의 언어적 표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꿈속의 상징적인 이미지나 증상은 무의식의 깊은 의미를 드러내는 언어적 표현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꿈을 분석하거나 증상을 해석할 때 언어적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크 라캉의 이론에서 꿈을 언어와 비슷하다고 한 것은 꿈이 언어와 마찬가지로 무의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꿈은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심리적 상태나 욕망을 상징적인 언어나 이미지로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캉의 이론에 따르면 꿈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무의식적인 생각이나 욕망을 상징적 형태로 나타냅니다. 이와 유사하게 언어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거나 생각하는 것을 상징적이고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즉, 꿈과 언어 모두 인간의 무의식적인 부분을 드러내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라캉은 꿈을 언어적 요소가 많이 포함된 심리적 과정으로 보았고, 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도 언어와 유사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A. 상징적 질서와 무의식. 라캉의 이론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상징적 질서, 심볼릭 오더입니다. 상징적 질서는 사회적 규범과 언어적 규칙이 작용하는 영역으로 개인이 사회와 상호작용하면서 내면화하는 질서를 말합니다. 라캉은 무의식이 이 상징적 질서의 법칙을 따르며 형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징적 차원의 내면화는 외부의 규칙이나 기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사회의 규칙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들은 우리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들이죠. 어린아이는 부모와 주변 환경에서 배우면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배웁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에게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라고 가르친다면 아이는 이 규칙을 배우고 자신의 행동에 적용하게 됩니다. 이 규칙은 아이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아 나중에 자신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에 영향을 줍니다. 상징적 차원은 바로 이 규칙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즉, 사회가 정한 규칙이나 언어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가르침을 통해 친절이라는 개념을 내면화하고 이를 자신의 행동에 적용합니다. 학교에서 숙제를 하라는 규칙을 배우면 아이는 이 규칙을 마음속에 받아들여 숙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규칙들이 상징적 차원에서 내면화되는 것입니다. 남을 존중하라는 사회적 기대를 배우면 이는 아이가 자라면서 자신의 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기대가 아이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 나중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존중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상징적 차원의 내면화는 우리가 사회에서 배우는 규칙이나 언어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들로 우리의 정체성과 행동 방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의식은 이러한 상징적 질서를 통해 표현되며 이 질서는 개인의 욕망이나 갈등이 어떻게 언어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설명합니다. 3. 언어의 구조와 무의식의 기능. 라캉은 무의식이 언어적 구조를 따르기 때문에 무의식의 기능도 언어의 규칙과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언어에는 문법적 규칙이 존재하고 무의식에도 유사한 규칙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반복과 대칭, 언어에서는 특정한 문법적 규칙이나 패턴이 반복됩니다. 무의식에서도 유사한 반복적인 구조가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주제나 상징이 꿈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의식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합니다. 비논리적 연관, 언어의 의미는 때로 비논리적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무의식에서도 비논리적인 연관이 발견될 수 있으며 이는 무의식이 언어적 구조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꿈의 상징이나 증상은 일상적인 논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4. 무의식의 분석과 치료. 라캉의 이론에 따르면 무의식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언어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신분석 치료에서는 환자의 언어와 발화를 통해 무의식의 의미를 탐구하고 숨겨진 욕망이나 갈등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유연상 기법. 환자가 자유롭게 생각을 떠올리고 말하는 자유연상 기법은 무의식의 언어적 구조를 드러내는 데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무의식의 심층에 있는 의미를 탐색합니다.
언어의 상징, 꿈이나 증상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상징을 분석함으로써 무의식의 내용을 파악하고 개인의 내면적 갈등을 이해합니다. 차크 라캉의 무의식은 언어와 같다는 개념은 무의식의 작용을 언어적 구조와 규칙에 따라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는 무의식이 단순한 감정의 저장소가 아니라 언어적 기호와 의미의 구조를 따르며 작동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정신분석학의 분석 방법과 치료 기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거울 단계란 무엇인가? 1. 거울 단계의 정의. 기본 개념 거울 단계는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이미지를 인식하게 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라캉은 이 시점이 개인의 자아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보통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의 아기들이 거울 단계에 들어섭니다. 이 시기에 아기는 자신의 모습을 처음으로 자각하게 됩니다. 2. 자아의 형성. 아기는 거울 속의 자신을 보고 그 이미지가 자신과 같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기는 자신의 몸과 정체성을 처음으로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즉, 거울 속의 이미지를 자기 자신으로 인식하며 자아의 개념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라캉은 이 자아가 완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아기는 자신의 자아가 불완전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3. 상상적 자아와 자아의 갈등. 거울 단계에서 아기는 거울 속의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자아를 형성하지만 이는 실제 자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거울 속의 이미지는 이상화된 자아를 나타내며 실제 자아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기는 상상적 자아를 형성하게 됩니다. 거울 단계에서 형성된 자아는 끊임없는 갈등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거울 속에서 보이는 완전한 자아와 실제 자아 사이의 차이로 인해 개인은 자아에 대한 갈등과 불만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거울 단계의 심리적 의미. 거울 단계는 자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기는 이 시기에 자아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이는 이후에 자기 이해와 자아의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거울 단계에서 형성된 자아는 이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기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상호작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캉의 거울 단계는 아기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인식하고 자아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점을 설명합니다. 이 단계에서 형성된 자아는 이상화된 이미지와 실제 자아 사이의 갈등을 동반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자아 이해와 사회적 상호작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거울 단계는 자아의 형성과 심리적 갈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입니다. 차크 라캉의 상징적 질서. 앞서 간략하게 소개했지만 라캉 사상의 핵심인 까닭에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는 언어, 규칙, 법과 같은 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죠. 상징적 질서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아와 무의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상징적 질서의 기본 요소. 1. 언어와 규칙. 우리는 언어를 통해 생각하고 소통합니다. 라캉은 언어가 우리의 무의식에 큰 영향을 준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무의식에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는 언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회에는 다양한 규칙과 법이 있어요. 이런 규칙은 우리의 행동과 자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법과 규칙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사회에서 잘 지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죠. 2. 자아의 형성. 자아는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말해요. 상징적 질서는 우리가 자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배경을 제공합니다. 즉, 우리는 사회의 언어와 규칙을 통해 자아를 만들어갑니다. 상징적 질서는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가족, 친구, 직장 등에서 우리는 특정한 역할을 맡고 이를 통해 자아를 발전시킵니다. 3. 무의식과 상징적 질서. 무의식은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생각이나 감정입니다. 라캉은 무의식도 언어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즉,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들, 즉 무의식적인 생각도 상징적 질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죠. 우리가 무의식에서 느끼는 갈등은 상징적 질서의 규칙이나 법과 충돌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원하는 것과 사회에서 기대하는 것 사이의 갈등이 무의식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징적 질서를 이해하는 간단한 방법은 언어와 사회적 규범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언어 표현, 학교에서 배운 규칙, 부모님이 가르쳐준 도덕적 규범 등이 모두 상징적 질서의 부분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상징적 질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징적 질서는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가족, 직장에서의 역할이 우리의 자아를 형성하고 우리가 사회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이해하게 해줍니다. 차크 라캉의 상징적 질서는 언어와 사회적 규칙이 어떻게 우리의 자아와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언어와 규칙을 통해 자아를 형성하고 사회에서의 역할을 이해하게 됩니다. 무의식도 이런 상징적 질서와 관련이 있어요. 쉽게 말해 상징적 질서는 우리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라캉 사상의 중요성과 영향 1. 정신분석학의 혁신 무의식과 언어 라캉은 무의식이 언어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무의식이 언어와 같다는 개념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언어와 상징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분석학에서 무의식을 이해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상징적 질서와 자아, 라캉은 상징적 질서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자아와 무의식이 사회적 규칙과 언어에 의해 형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자아와 무의식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2. 현대 철학과 철학적 담론에 미친 영향 구조주의와 포스트 구조주의 라캉의 사상은 구조주의와 포스트 구조주의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구조주의는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언어와 사회적 구조에 의해 이해하려 했고, 포스트 구조주의는 이러한 구조를 넘어서 인간의 주체성과 담론의 복잡성을 탐구했습니다. 라캉의 언어와 무의식에 대한 이해는 이들 철학적 논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롤랑 바르트와 미엘 푸코 라캉의 사상은 롤랑 바르트와 미엘 푸코와 같은 철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르트의 저자없는 텍스트와 푸코의 담론 분석은 라캉의 언어와 무의식 이론에 기반하여 발전되었습니다. 3. 문학 이론과 비평에 미친 영향 문학의 심리적 분석 라캉의 이론은 문학 작품을 심리적으로 분석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문학 작품의 등장인물과 이야기의 구조를 무의식의 상징적 표현으로 이해하려는 접근 방식이 확대되었습니다. 문학 비평의 새로운 방향 라캉의 이론은 문학 비평의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문학 작품의 언어와 상징을 분석하여 작품의 깊은 의미와 무의식적 요소를 탐구하는 방법론이 발전했습니다. 4. 영화 및 대중문화의 분석에 미친 영향 영화 분석 라캉의 이론은 영화 분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화의 시각적 상징과 이야기 구조를 무의식의 표현으로 해석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영화의 서사와 캐릭터를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대중문화 연구 라캉의 사상은 대중문화 연구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중문화의 상징과 서사를 무의식의 언어적 표현으로 분석하는 접근이 확산되었습니다. 5. 정신분석적 치료와 상담 치료 방법론의 변화 라캉의 이론은 정신분석적 치료의 방법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치료 과정에서 언어와 상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무의식의 구조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치료적 접근의 다양화 라캉의 사상은 정신분석 치료의 접근 방식을 다양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의 이론은 무의식과 자아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라캉에 대한 비판적 시선들 라캉의 사상에 대한 비판은 다양한 철학자, 심리학자, 문학 이론가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비판들은 라캉의 이론의 복잡성, 실용성 부족, 언어 중심의 접근에 대한 문제점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비판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라캉 사상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 1. 언어 중심의 접근에 대한 비판 촘스키는 언어의 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언어학자입니다.
그는 락항의 언어적 접근이 무의식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지만 무의식의 비언어적 요소를 무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촘스키는 무의식의 심리적 요소를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락항의 이론이 서구 중심적이며 다양한 문화적 맥락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락항의 이론이 언어와 상징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더라도 비서구 문화에서의 무의식적 표현은 설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A. 이론의 난해함과 실용성 부족. 마르크스 제르마노프는 락항의 이론이 이론적 복잡성으로 인해 실제 치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용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론의 난해함이 심리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구체적인 접근을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3. 주체성 개념에 대한 비판.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락항의 주체성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락항의 이론이 자아와 무의식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 인간의 실제 심리적 경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4. 대중문화와의 거리. 롤랑 바르트는 락항의 이론이 문학과 대중문화의 분석에 있어서 구체적인 적용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락항의 이론이 대중문화의 상징적 표현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차크 락항의 사상은 정신분석학과 철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의 이론에 대한 비판도 존재합니다. 언어 중심의 접근, 이론의 난해함과 실용성 부족, 주체성 개념의 추상성, 대중문화와의 거리, 비판적 이론과의 갈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비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비판들은 락항의 이론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의 사상의 한계를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차크 락항의 무의식과 언어의 관계에 대한 독특한 시각을 살펴보았습니다. 락항은 무의식이 언어적 구조를 따른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인간의 심리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이론은 정신분석학의 경계를 넘어서서 철학, 문학, 대중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락항의 사상이 어떻게 현대 심리학과 인문학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의 아이디어가 오늘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